안녕하십니까. 확률낚시, 릴지낚시의 모든 것, 오늘 또 재미있는 낚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수온기 감성돔 낚시 이야기에 들어갔죠. 지금 시즌 한겨울철에서 앞으로 한두 달 후면 이제 영등 시즌으로 연중 최저수온기가 되는 영등 시즌으로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저수온기 감성돔 낚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한 가지는 연중 가장 큰 시알에 기록급의 감성돔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시기라는 것, 그리고 또 낚시가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워진다는 것, 두 가지의 연관성 잘 풀면 낚시가 더 재밌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저수온기 감성돔 낚시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는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좋은 바람과 나쁜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겨울철 좋은 바람과 겨울철 나쁜 바람은 좋은 바람이라고 한다면 이 계절에 맞는 바람, 지금은 북서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의보급이 아니고 적당하게 불어오는 북서계절풍이 적당하게 불어오는 그런 바람은 겨울철 낚시 우리나라 지형의 경우 남해안 쪽은 뒤쪽에서 바람이 먼바다 쪽으로 조류를 밀어내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 깊은데 안정된 조류가 올라오게 돼서 좋은 바람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겨울철은 좋지 못한 바람이다. 수온에 수면에 차가운 물을 우리가 낚시를 하는 그 내만으로 자꾸 이렇게 밀어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항은 수온에 영향을 떨어뜨려서 좋지 못한 바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수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우리 갯바위 낚시 모든 어종을 불문하고 이 수온과 낚시의 상관관계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쉬운 이야기지만은 정말 1년 내에 갈고 닦은 실력보다도 0.1도, 0.2도의 수온 하락이 이 조항에 우리 조과에 더 영향을 주는 그런 게 바로 수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비록 0.1도, 0.2도 미세한 차이지만은 전일 대비 수온이 떨어지게 되면 그날 하루는 전체적인 조항이 좋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저수온기 겨울철 지금 12월이죠. 이 12월 말에서 1월 초가 넘어가는 이 시점 되면 거의 수온이 바닥을 치는 시기가 될 텐데요. 이때 12월에서 1월 초, 지금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12월 말에서 1월 초에 남해안 또 지역에 따라 차이는 나겠지만 대부분 11도에서 약 12도 정도의 사이에 수온이 형성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한겨울철 저수온기에 11, 2도의 수온을 보인다고 한다면 괜찮은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현재 시기를 기준해서는 평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람과 연관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내일 출조를 예상하고 있는데 며칠 날씨가 좋다가 한 이틀 전부터 남동풍, 남서풍, 먼 바다에 남해안 기준에서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는 바람이 조금 안 좋은 바람이 계속 불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온은 평균점이 되는 11, 12도에서 한 0.5도라도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출조 날을 잡을 때도 출조 전부터 확률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한 3일 정도 햇빛도 좋았고 북서풍이 아주 적당한 바람이 계속 불어왔어. 그리고 내일은 날씨도 화창한 날이라서 기상도 좋다. 이렇게 한다면 11, 2도의 수온에서 안정되어 있거나 다소 약간이라도 높아 있어서 저수온기의 감성돔이 활성도가 좋아질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조 전 물때와 그리고 바람, 수온을 잘 고려한다면 전체적인 확률, 출조 전부터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수온에 대한 이야기와 기상, 그리고 이 포인트는 전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연결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릴 적에 제가 민물 낚시를 다니면서 어른들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오늘 비가 날이 많이 흐리다. 비도 막 오고 오늘 붕어가 잘 낚일 것 같아. 그 이후로 저는 아주 오랫동안
비 오는 날 낚시가 잘 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게 됐었죠. 그리고 낚시에 대한 공부를 조금씩 해가면서 바뀌게 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기상이라고 하는 것, 동물과 사람 다르지 않죠. 사람도 날이 화창한 날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습도도 없고 비교적 건조한 상에서 구름 조금 구름 낀데 햇빛이 적당하게 쬐고 아주 선선한 바람이 분다. 이럴 때 제일 컨디션이 좋아지죠. 자, 물고기 역시 물속에 있는 물고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속에서 바깥 날씨가 화창하고 좋은 날, 고기압일 때 물속도 활성산소도 많아지고 고기압 상태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기압이 아주 낮게 비가 오고 저기압일 때는 물속에서도 수면이 약간 상승되는 효과와 함께 기압이 저기압 상태로 변하게 되면서 고기들의 활성도도 약간 저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상은 화창한 날, 저수온기 감성돔 낚시에서는 화창하고 일조량이 좋은 날 확률을 그만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자, 고기압 상태의 화창한 날, 날씨가 정말 좋다. 그런데다가 일조량, 햇빛도 구름 없이 하루 종일 햇빛을 받아서 우리 낚시하는 주변 연안에 햇빛이 내리친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지 못한 날이 흐리고 해가 없는 상황보다는 그만큼의 자연적 환경에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화창한 날 물속의 활성산소도 좋아진다 그랬고 저수온기에 11, 12도의 저수온기를 들어있는 상에서 해가 솟고 난 이후부터 1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대로 가면서 수온이 다소 낮은 상이라 하더라도 수심 얕은 여밭 한 4, 5m, 6, 7m, 10m 이내권의 수심 얕은 여밭에서는 단 몇 시간에 좋은 일조량만 가지고도 다소나마 수온 상승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겨울철에는 새벽녘 추위를 피해서 물때를 맞춰서 오후 낚시에 들어가서 의외의 대박주항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포인트도 여기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수온이 좋지 못한 날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네 가지는 저수온기 감성돔 낚시에서 출조 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죠. 자, 포인트 선정에 있어서 어제 그제 그저께 비도 왔었고 바람도 좋지 못했어. 오늘 분명히 수온이 조금 떨어져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새벽 출조보다는 오후 출조를 택하겠어. 오후 출조의 조항이 낮 12시나 1시부터 초들물이 시작되는 그 들물에 한 6, 7m 정도는 여밭을 공략하겠다. 그런 포인트를 찾아가겠다고 했을 때 그런 기상 조건이 맞아진다면 좋은 바람, 이틀 동안 좋지 못했지만 날씨가 오늘 좋은 잔잔한 북서풍으로 바람이 바뀌어 있고, 자, 수온은 2, 3일 전 대비해서 12도에서 약 11도 정도로 1도 정도 떨어져 있을 것이야. 그래서 오후 출조를 가는데 오늘 기상이 좋았기 때문에 포인트는 수심 얕은 여밭에서 일조량이 좋은 포인트에 들어가게 될 때, 자, 오전에 따뜻한 햇빛이 내리쬐고 수심 얕은 여밭에서는 수온 상승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출조 전 그렇지 못한 포인트보다는 다소나마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상황을 반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약 2, 3일 정도 날씨가 안 좋았다가 오늘 좋아지는 경우는 수심 얕은 여밭의 일조량이 전 오후일 때 바람, 수온, 기상, 포인트 네 가지의 여건을 봤을 때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했는데요. 반대로 지난 2, 3일 날씨가 좋았는데 오늘 출조 당일 날씨가 안 좋은 겁니다. 바람도 좋지 못하고 이럴 때는 수심 얕은 여밭보다는 깊은 수심의 포인트를 찾는 것이죠. 당장 어제까지 좋았던 날씨가 오늘 당장 바뀌게 되는데 금방 영향을 받지 않는 다소 깊은 수심대의 직벽이라든지 아니면 포인트 전체가 깊은 여밭으로 이루어진 것, 빠른 조류보다는 다소 느린 조류, 썰물보다는 덜물 포인트, 이런 것들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은 상황에 출조를 하더라도 어제와 그제의 날씨, 출조 전 당일 2, 3일 전의 날씨를 가지고 포인트의 여건을 다르게 잡고 어떤 포인트를 찾아갈 것인가를 고려한다면 출조 전 저수온기 감성돔 낚시에서 낚시를 가기 전에 벌써
약 50%의 확률은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조송이 감성돔 낚시에 들어가면서 자연적 환경, 바람, 수온, 기상, 포인트에 대한 확률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어갔는데요. 다음 시간은 실제 갯바위에 도착해서 조송기 감성돔 낚시에 대한 현장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